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52포인트, 0.82% 하락한 2128.1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0% 내린 719.7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다우지수가 폭락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일정 부분 회복하면서 장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 20.27포인트, 1.45%나 하락하면서 1376.48에 마감했습니다. 자, 이러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종의 하락폭은 더욱더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미국 장단기 채권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까지 휘청거리자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또 오늘 저녁부터는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업무 오찬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자,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광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기습적으로 사전 발표라고 하나요? 이제 창사 이래 최초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장의 기대치가 아직도 높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말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중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반도체 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좀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하락폭이 커지고는 있지만 이 구간에 있어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서 이 점유율, 세계적인 1위 기업의 이제 점유율 구간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겠다라는 이제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파가 이제 시장 쪽에는 뭐 충분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이제 양호한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는데 좀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 뭐 북한발 이제 리스크라고 해야겠죠. 딱 2월 28일 기점으로 3월 달에 거의 하방으로 내려가는 박스권 구간에 맞춰가지고 거의 이제 투자자분 속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고 하시면요. 제가 이제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항상 올라가는 이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시장 속에서 돌파구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파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 더 많이 빠졌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정말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코스닥 특히나 이제 좀 주식시장에 좀 투자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좀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으신 상태라고 한다면은 오늘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다음에 좀 약간은 좀 불안한 작년 뭐 10월 달에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공포심에 좀 휩싸여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뭐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네 왜 아직도 손절 안 해 하면서 좀 어거지로 흔드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요.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뭐
떨어진다고 하기보다는 뭐 지금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뭐 미증시의 불안감이라던가 혹은 이번에 뭐 감사 시즌에 이제 종목들이 좀 나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이제 뭐 대장주들 시가총액이 이제 큰 종목들도 오늘 뭐 장중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불안한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뭐 시장에서 수급을 좀 집중을 시켰었던 미세먼지 테마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온 그 조정들은 아니었지만은 오늘은 뭐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의 탄력을 조금 좀 덜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는 그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사실 뭐 기술적인 위치가 좀 불안한 부분들도 사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전 저점 혹은 여기서 지키려고 했었던 박스권 그 하단 부분대를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기술적으로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에 딱 걸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장중에 장 초반에 좀 약세가 나오다가 점심 시간쯤에 이제 반등을 좀 많이 해주다가 막판에 이제 또 그 매도 물량들을 던지면서 좀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내일장에 또 월봉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금요일이기도 하도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내일까지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기관 쪽에서 우리 그 시장에서 뭐 매도를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방어를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뭐 그 코스닥 시장의 뭐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좀 계속해서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사실 뭐 웬만한 재료주들 뭐 테마주들을 통한 단기 매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기다림과 인내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이제 수용범위 가능한 쪽에서는 좀 현금을 좀 같이 들고 계신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종목들 어제는 제가 시장에 약간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시장 안에서도 좀 부각을 받는 뭐 재료주라던가 혹은 뭐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뭐 쌍끌이 수급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유독 또 눈에 띄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같이 방어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그 종목들 포트폴리오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인내와 기다림을 좀 더 가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이 좀 안 좋으면은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봄마다 힘이 빠지는 봄철 무기력증도 요즘 네. 많이들 힘겨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힘을 팍팍 내서 시청자분들께 에너지를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으니까요.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께서 대유 위니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 미세먼지 관련 종목이잖아요. 예. 잘 가다가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7.49% 빠졌거든요. 네. 장이 안 좋아서일까요? 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좀 고점 구간에 1차적으로 부딪힌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당장 그제 정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제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지금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이제 언급을 드린다고 하면은 과거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이제 대시세를 내줄 때 막 400%, 500% 올라갈 때 그때 당시 남북경협주의 파이가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섹터별로 쭉 나뉘면서 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던 거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철도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송전주라던가 아니면 비핵화 등등등의 섹터가 이제 남북경협이라는 파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정말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뭐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작년 뭐 2년, 3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국가 재앙급의 이제 국가 재난급의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느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의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조금 섹터가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공기청정기 관련된데요. 이제 대유위니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츠 아니면은 뭐 위닉스 그러면서 이제 대유위니아까지 공기청정기 뭐 삼총사 정도라고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100% 금방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섹터가 나뉘면서 이제 좀 이제 오늘 구간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이 시가 구간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시가를 이제 갭상승을 하고 나서 거래량을 상당히
상당히 동반을 했죠. 단가가 4,000원, 5,000원짜리 종목에다가 대량 음봉이 떨어지면서 지금 600만 주가량이 동반이 되었다. 이거 충분히 지금 수익 실현 캔들로 1차적인 고점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세먼지가 끝났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과거 이제 뭐 2년, 3년 전 같은 경우도 황사만 불어와도 100%, 200%는 금방 갔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섹터별로 나눠가면서 이 지금 순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돌파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 좋은 시장 속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순간 속에서 돌파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돌파구가 미세먼지가 아니라 조금 크게 엮여가지고 경기 침체에서 나오는 바로 정부 정책주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전부 다 정부 정책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 뭐 로봇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뭐 대구 제조업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면서 로봇, 스마트 공장 관련된 종목들 폭등을 기록을 하고 있죠. 최근 미세먼지 관련주 역시나 추경 예산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지금 정부 정책이 엮여있는 종목들이 100%, 200% 급등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돌파고 지금 아직 시장 속에서 미노출된 정부 정책주 있습니다.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만 시청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끝에 이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정부 정책주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키스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키스트 또 엔터테인먼트 하니까 또 생각나는 또 오늘도 뉴스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4.83% 급등했고요. 요즘 추세도 상승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좋은 호재가 이쪽에는 많이 있나 봐요. 네, 저는 이 종목을 또 가져오면 앵커님이 또 노래 부르고 춤출까 싶어서 할까 하다가 약간 좀 긴장을 좀 참았어요. 하고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키스트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특징주로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그 저희 공개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4.83% 사실 뭐 급등, 그러니까 좀 상승률 부분에 있어서 좀 뭐 특징주가 되기에는 조금 약간 미비한 부분이긴 했지만은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의 4.83%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차트가 안 깨지고 계속해서 이제 상방으로 유지를 하는 것들, 이런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힘과 그다음에 재료와 테마가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그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신규 접근으로 보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4월 10일 날 이제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앞두고 있고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에서는 지금 예약 판매 1위를 거기 이제 예약 판매를 실시하자마자 바로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전에 냈었던 앨범들이 아직까지도 뭐 빌보드 차트에 순위를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뭐 지난번 앨범보다 과거보다는 방탄소년단의 기대감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번 컴백과 이어서 뭐 빌보드 석권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 관련된 방탄소년단 이슈 종목들은 굉장히 좀 크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재료주들 혹은 일정주들의 수급들이 조금씩은 더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키스트라는 종목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그 흐름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 자체가 평상시에 이제 개인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다가 오늘은 오히려 이런 장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외인 쪽에서 이제 강한 수급이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들어왔다는 점들,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많이 과열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부분들,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좀 이슈와 그다음에 뭐 흐름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에 그 키스트,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었던 배우죠. 뭐 김수현 씨가 좀 컴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드라마라던가 그다음에 그 인기를 끌 수 있는 뭐 기대감 효과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그 기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멀리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뭐 실질적으로 좀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징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뭐 쳐다보시는 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해마로푸드 서비스입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3,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장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앞뒤로는 빨간불을 켰지만 중간에는 또 파란불을 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또 주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차라리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보셨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뭐 좋게 마감이 됐었고 시장이 좀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이 막 휘청휘청거리면서 좀 여기서 막 다른 종목이 급락 나오고 막 그렇게 불안한 장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좋은 수급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견고하게 좀 자리를 좀 지켜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뭐 하루밖에 지나진 않았지만은 움직임이 뭐 크진 않았어요. 근데 수급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들도 보였고 차트가 조금 더 예뻐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께는 뭐 다시 한번 좀 참고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트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에서 저점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파란색 10일 이평선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저점을 다져주면서 좀 그 지지 구간들을 좀 잡아놨죠. 동시에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정고점대를 이제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이 안쪽에서 정고점 뚫고 이제 목표가를 위해서 좀 달려가는 그림들이 좀 보여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계 수급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 수급들이 거의 뭐 증발이 됐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음봉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저는 뭐 만약에 2,600원 아래 혹은 뭐 2,580원 아래 여기를 준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안 붙은다고 하면은 적절한 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NX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3월 13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2,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8.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는 NX요. 잘 가다가 오늘도 장 초반에는 잘 가다가 급격하게 좀 빠졌어요. 근데 아까 기간에 매수세가 실종이 됐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종목 샀네요. 기간이요? 네, 뭐 사실 뭐 그렇게 막 의미가 크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 여전히 좀 좋은 그림이 이어졌습니다. NX라는 종목은 제가 과거에 이제 좀 미세먼지 관련된 후속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사실 한번 충분히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다 보니까 매도를 좀 못하셨던 분들 뭐 이번에 다시 한번 재파동이 나오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계속해서 정직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NX가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간에 그 거래량 많이 들어오면서 띄워놓고 그다음에 위쪽에서 다시 이제 뭐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마감을 했을 때도 종가 관리가 9.27%까지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에 살짝 띄워놓고 오늘 갭상승으로 위쪽으로 좀 더 치고 올렸다가 오늘 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대유이냐라던가 시장이 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익 실현을 하시는데 적어도 분할 매도를 하시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제가 AS로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NX를 하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한탕 치고 그다음에 뭐 재탕 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오늘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마침 음봉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거래량이 막 지난번보다 많이 터지거나 그런 상황들도 아니었습니다. 기간의 수급들이 빠지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이제 그 뭐 500선 부근들 그다음에 뭐 아래쪽으로 조금 더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이제 뭐 3탄까지도 한번 우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 이 매물대가 지금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매물대를 이제 많이 여기다 이제 두텁게 쌓아놓고 계속 여기 치고 반등하고 여기 치고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계속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서 다음에 뭐 타이밍과 타점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먼저 시스웍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3월 8일로요. 1차 목표가 3,500원 터치를 하고요. 또 2차 목표가 4,0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6.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화요일에 2차 목표가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예. 그 다음 날 수요일에 터치를 또 했어요.
대단하신데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던가 아니면은 증시가 빠지던가 이런 이제 증시가 힘든 구간에서는 반드시 정부 정책주들이 힘을 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던 시스웍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제 지금 관련돼가지고 뭐 어제장에 있어서 상한가 터치를 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설정을 해드린 1차 목표가 3,500원 구간 그리고 4,0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하면서 수익 실현 구간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기술적인 구간에서 살펴봤을 때 이제는 좀 열려있는 구간이 하방에서 조금 이제 박스권 구간을 만들었던 이 상방 구간까지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 구간까지 좀 조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적당히 분할 매도라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구간에 있어서 아직 잡을 수 있는 이 정책주들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웍이라는 종목 지금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이중 모멘텀으로 올라갔어요. 스마트 공장 지금 이제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 스마트 공장과 같이 엮여가지고 이제 제조업 설비에다가 스마트 공장 설비들을 좀 확충을 하겠다라는 이제 뭐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클린룸 제어 설비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이제 기계 쪽으로도 들어가다 보면은 좀 능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미세먼지까지 이중 모멘텀으로 받아줬었던 종목.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급등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미노출 재료가 된 미세먼지 말고 로봇 말고 기타 등등의 지금 노출이 된 이 정책주들 말고 오늘 공개를 해드릴 정책주까지 있으니까요. 꼭 네. 확인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까요? 한창입니다. 매수일 3월 15일로요. 목표가 3,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굉장히 성실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쌓고 있는데 사실 요즘 이렇게 힘든 장세에서는 10%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진단 좀 해주세요. 한창도 역시나 정부 정책주로 엮일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시세를 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2월 28일 당시 때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정말 하한가에 가까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역시나 이제 한창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단기간에 약 한 뭐 150% 정도 급등을 했다가 2월 28일 당일이었죠. 이날에 이제 시가 구간까지 들어 올렸다가 장막판에 이제 북미 회담 결렬이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경협주들 뭐 20% 30% 우습게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현 구간 제가 공략을 해드린 구간이 여기 구간이었죠. 지금 첫 상승을 했을 뿐이고 이 타이밍에 이제 급등을 할 타이밍이 남아있다. 특히나 한창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정부 정책으로서 대통령님의 의지가 정말 강한 남북개혁과 관련된데요. 지금 남북개혁주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 한창만 유일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보셔도 지금 이 기준선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제 돌리고 있는 구간 보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아직 배가 고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기적으로 설정을 해드렸었던 3,500원 구간, 여기 목표가 구간 여전히 유지를 하시면서요. 돌파 시에 상향을 하시면서 3,7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리를 유지를 해주던가요. 급등 시세를 내주는 종목들은 이 힘든 경기 침체 시즌에 있어서 정부 쪽에서 집중을 하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이 정부 정책주이기 때문에요. 항상 그래 왔어요. 예전에 뭐 닷컴 버블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지 않을 때 IT 쪽에다 집중 투자를 하면서 IT 관련된 닷컴 버블이라고 하면서 뭐 5,000%, 10,000%가 우습게 올라갔습니다. 과거 때 이제 뭐 황우석 박사가 지금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바이오 쪽에다가 육성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내용 뭐 2,000%가 뭐 우습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 급등, 폭등을 하는 그런 거는 뭐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순간에 있어서 분명히 노릴 수 있는 정부 정책주들 먹을 게 많은 시장입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까지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지사항 클릭해 주시면요. 저 나와 있습니다. 자,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이 아래 공포는 잘 알고 있어요. 월요일에 오프닝 때 이 내용을 전해드렸었거든요. 미국의 장단기 채권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싹 휩쓸었다라는 예. 내용이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 미국 장단기 채권 이야기인데 왜 우리 정부가 힘을 써야 할 때일까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네. 좀 맷집이 안 되는 이제 아. 증시다 보니까 글로벌 이제 장단기 채권을 통해 가지고 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 특히나 우리가 좀 지정학적으로 중국 옆에 있죠.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 직격탄을 맞은 이유도 워낙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게 덕을 많이 봤었는데 중국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직격탄으로 10월달 코스닥 시장이 증시만 마이너스 30%가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인 종목들 마이너스 40% 반토막 한 달 동안 나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맷집이 작은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글로벌 경기 침체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2.5%에서 지금 2.1% 정도로 하회 발표가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연평균 성장률 9%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6%대로 지금 계속해서 하회 발표가 됐죠. 굉장히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요. 경제가 좋지 않은데 여기서 지금 나와주는 부분들, 이 정부 쪽에서 추가적인 이제 예산안들을 편성을 하면서 나와주는 정책주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매번 좋았겠습니까? 과거 뭐 IMF도 있었고요. 2008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시장을 쉬어갔지만 거기서 괄목할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히든 종목 역시나 바로 정책주로서 지금 정부의 예산안이 수여가 정말 이제 확률이 높게 될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거 특징주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 폭등도 역시 정부 정책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오늘의 종목도 그만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뭐 국내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뭐 매년마다 봄철마다 올라가는 거는 좀 경험이 뭐 2년, 3년, 4년 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분명히 이제 이 봄철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봄철 테마라는 이름을 탈피를 할 정도로 굉장히 파이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장주들 이미 뭐 150%, 200% 바닥 구간에서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내어주는 구간에 있어가지고는 정부의 바로 추경안이라는 정부 정책적인 흐름이 분명히 동조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미세먼지 관련돼가지고 이제 총리님께서 방중 일정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이제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 일정에서 있어서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양국의 협의를 정말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나와줬었던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바이오 아니면은 수소차 역시나 정부 쪽에서 수소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나와주면서 최근 들어서 지금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테마주들은 전부 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있어가지고 오늘 히든 종목 역시나 아직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다비드 전문가님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닥터광 전문가님 멱살 잡고 싶다고. 네. 지금 첫 번째 힌트 나오고 두 번째 힌트 나왔는데 사실 확실하게 뭔가 땅 떨어지는 건 안 나왔거든요. 어떡하시겠어요? 멱살 잡으시겠어요? 네, 완전 랄랄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책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정책인지는 이제 네, 말씀 네, 안 네, 해주셔서 그래서 뭐 아까는 또 이제 미세먼지라고도 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금 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뭐 굉장히 좀 많아요. 이제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가장 센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 이쪽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뭐 가장 좀 이슈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제2벤처붐이라고 해가지고 그 벤처기업 육성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그동안에 이제 장기 플랜으로 봤었던 뭐 수소차 인프라 확대 관련된 내용들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책주의 범위가 좀 너무 많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적풍 전문가님이 이제 뭐 그 저출산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지금은 정책 안에서 종목들은 좀 많지만은 어떤 부분들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힌트를 보고 다시 한번 종목을 한번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군요. 지금 뉴스 오늘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 종목 맞죠? 네, 맞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아직은 시장에 미반영된 정책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출산 관련된 내용이 오늘 정부 정책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의 그 대선 일정에 있어서 좀 이제 그 공약으로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총리님도 역시나 이제 정책주로서 저출산 관련된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오늘 나와줬었던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2021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 너무 심해지고 너무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0.80명 이제 출산율이 최저치로 이제 낮아지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시장을 살펴보신다고 하셔도 증시가 이렇게 폭격이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저출산 관련된 내용들 분명히 수급 부분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추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다비드 전문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탑2. 네, 일단은 뭐 저출산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 두세 종목으로 그냥 딱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일단 반응이 가장 좀 핫하게 나왔던 종목들부터 차트랑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으로서 가장 좀 이슈와 그다음에 지금 가장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차트가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지지점을 딛고 오늘 위쪽으로 그 상방으로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뭐 제로투세븐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뭐 이 세 종목 안을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힘이 있는 종목인가 봐요. 나홀로 상승 종목. 네, 일단 뭐 홀로라고 하기에는 뭐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보신다고 하면 지금 지수가 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종목들을 보시면서 급등은 안 해도 좋아. 오늘 양봉만 돼도 땡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지수와 함께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이제 역행하는 그런 종목들,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꾸준히 저점대랑 그다음에 뭐 그 종가가 계속 올라간다던가 이런 그림들을 그려준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이제 튀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보다 이제 힘이 좀 더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과 뭐 어제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 다른 테마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지금 강력한 상승세 혹은 양봉으로 붙여 있는 종목들의 단기간 수급들이 확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볼게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에 또 뛰어들까요? 일단은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시장과 역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런 지금 재료들이 좀 같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관련이 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 혹은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혹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제 뭐 관계사라던가 혹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좀 맺고 있다고 한다면은 수혜주로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다고 하면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그 음성인식 인공지능 이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하만카돈이라는 기업을 이제 대규모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었던 아남전자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뭐 단기간 안에 100%, 150%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더블 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지금은 뭐 출시가 돼서 재료가 다 소진이 되어 있지만은 불과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1년, 2년 전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SKC 코오롱 PI라던가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상승률들을 좀 보여줬죠. 최근에 그 예제 차트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그 얘기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많은데 그의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시장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1월 달 말쯤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바닥권에서 이미 지금 시장과 역행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은 많이 올라서 이제 다른 재료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때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했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새로 이제 좀 추진하는 내역들에 대해서 이런 초반부에 좀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률로 이어지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제들을 좀 몇 개 들어드렸는데 지금 또 이제 새로운 또 분야에서 또 수혜주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가지고 그런 뭐 손실들이라던가 수익을 내므로써 좀 하락장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은 아직까지는 어떤 신사업이냐라고 딱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한번 네. 그럼 세 번째 힌트 들어보고 추리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도 추리가 가능하실까요? 지금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삼성전자 관련돼가지고 신사업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일단은 뭐 블록체인 쪽이라던가 아니면 방금 말씀을 하셨었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생각이 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뭐 바이오 쪽으로 이제 필룩스과 관련돼가지고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래 사업 부분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으로 삼성이 2017년인가 2018년 정도에 이제 파운더리 그 포럼이 진행이 됐거든요. 한 10개 정도 협력사 가운데 삼성전자와 10개 정도의 협력사 가운데서 이제 유일하게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역시나 시세 들어오는 건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 쪽인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파홀딩스 한 종목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이제 보안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창투사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 SDS 쪽하고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에서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역시나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보안주들이 지금 삼성 쪽에서 블록체인 쪽 사업을 신사업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커넥션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신사업 관련된 내용은 이 두 개 정도 꼽히고 있어가지고 이 두 정도 중에서 블록체인 아니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두 가지의 섹터에서 있을까요? 한번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종목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예리하게 좀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그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올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하는데 이제 시동을 좀 걸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핸드폰,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시리즈가 지금 신규 폰으로 나오면서 사실 관심을 받았던 부분들은 폴더블 폰보다는 블록체인 지갑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슈화 되면서 삼성전자에서는 이쪽까지 이제 좀 점령을 하기 위해서 좀 투자 확대와 그다음에 굉장히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멘트를 그렇게 뱉어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된 그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또 정부 쪽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를 추진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테러 자금이라던가 사기 혹은 이제 유사시 수신 이렇게 좀 악적으로 쓰였던 내용들을 좀 바로잡고 좀 확실하게 약간 좀 정형화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된 시장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쪽에서도 이제 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같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우리 아남전자가 날아갔던 것처럼 혹은 지금 어버브 반도체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 한컨 시큐어 보이고요. 이글루 시큐어도 보이고 대성창투, SV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아직까지는 오고 있고요. 닥터간 전문가님께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오늘 어려우셨나 봐요. 문자가 조금 덜 왔거든요. 일단은 이 안에 정답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아시죠? 동그라미 X. 네. 자, 하나, 둘, 셋.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보령 메디앙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더욱더 잘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짧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주, 미반영된 정책주들 중에서는 일단은 저출산 관련된 내용 아직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일봉 차트, 보령 메디앙스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초록색 선하고 회색 선하고 좀 제가 굵게 표시를 해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네. 61선하고 121선 이제 장기 이평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6월에 이제 시세가 끝이 나면서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된 거 보이실 겁니다. 60선이 121선을 하방으로 뚫고 거의 9개월 정도 만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골든크로스를 지금 이번에 위치를 하면서 오늘 이제 급등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까지 충분하게 동반이 되었죠. 지금 이제 단가가 10,000원 이상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약 한 100만 주 정도 들어온 거 괄목할 만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시장 역시나 지금 이제 시장이랑 같이 보신다고 하시면은 코스피 증시라던가 아니면 코스닥 증시라던가 거의 1년 만에 이 장기 평선 구간이 골든크로스 구간이 나와준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골든크로스까지는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시장보다 좀 강한 타이밍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배열 구간에서 시장과 발을 맞춰 가지만 오늘 급등을 통해 가지고 시장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보령 메디앙스 바로 이제 미세먼지 아니면 로봇 등등의 정책주, 후속 정책주로 여러분들이 괄목할 만하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가 이하 접근을 하시면서 아래쪽으로 약간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일단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구간이 좀 오랫동안 좀 박스 구간으로 닫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목표가 구간 같은 거 조금 높게 말씀을 드리면서 12,000원 돌파 시는 좀 충분히 이제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차트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이제 한 60선 구간에서 좀 꼬리를 달고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중장기적인 목표가 구간 14,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12,000원 구간까지만 한번 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절가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손절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금 이제 10,000원 구간까지 예, 손절가 구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목표가까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12,000원 구간 노려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보령 메디앙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아무도 못 맞추셨어요. 어떻게 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좀 의외입니다. 제가 마지막 힌트에 블록체인이라고 그대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체인 하면 이 종목을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정답을 안 보내셨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냐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종목들, 오히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주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도 오늘 뉴스 기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바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좀 정확하게 좀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끝나고 바로 달려가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로 넘어오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빨리 가서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종목도 받으시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하락장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위기 관리를 좀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뭐 이제 위축되어 있지 마시고 좀 더 파이팅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바로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닥터관 전문가님 어떤 조언 주실 거예요? 하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이기는 한데요.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 언제나 정책주들이 수급이 집중이 되었었는지 지금도 미세먼지라던가 정책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각종 이제 뭐 리포트 나오는 거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신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바닥 구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담담하게 이번에 위기 타개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아직 그 시장의 기술적인 위치가 굉장히 좀 간당간당한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현금을 빠르게 보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고요.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9시부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광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